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이에요. 요즘 날씨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또 낮에는 한낮 그 여름 날씨처럼 더워요. 이럴 때 이제 점점 일교차가 이제 심해질 텐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하세요. 자,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오랑캐 이름 갈. 자, 오랑캐 이름 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말갈족. 그럴 때 이 오랑캐다 그러면은 보통 오랑캐라는 거를 보면은 좀 야만인이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빼앗고 뭐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오랑캐란 그 연상할 때 보면은 그런 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말갈족은 이게 위치상 보면은 이게 시베리아, 그러니까 중국 어떤 동북쪽 그 지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함경도에 걸쳐 살던 부족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수나라 당나라 때 동북지방에서 한반도에 걸친 그 퉁구수족, 그 여러 민족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오랑캐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가죽역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목축을 하고, 이렇게 대평원에 풀들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풀이 이제 없으면은 다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이동식 가옥, 이런 것, 우리처럼 이게 집을 다 짓고 뭐 옛날식이라면 아궁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다른 이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중간에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풀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죽역이 나온 거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양이든 뭐 야크든 간에 죽거나 그러면 그 가죽을 갖다가 이게 옷으로 덧입는다든지 또 모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왜 이렇게 유목민들 이렇게 옛날 그 사진이라든 이런 거 보면은 의상이 거의 그런 거잖아요. 가죽으로 주로 해 입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오랑캐다 했었을 때 여기 보면은 가죽혁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주로 또 팔 때도 동물 자체를 팔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 야크다 그러면 뭐 젖을 판다든가 또 그 젖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다든가 이렇게 팔을 수 있는 어떤 그 돈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하여튼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랑캐라고 낮잡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어떤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유목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습격을 해갖고 그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빼앗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책을 보면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럼 여기에 뒤에 있는 이제 그 한자 자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랑캐다 보니까 가죽, 유목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죽을 이용한 것도 많고, 채찍 같은 경우도 가죽을 만들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글자, 갈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통 뭐 어찌 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글자는 뭐 칡갈, 목마를 갈 이미 또 이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말할 왈자예요. 이게 날일이 아니라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요것만 놓고 보면 어찌 갈 그러다 보니까 어찌해서 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건 뭐냐면은 이 글자는 망 없다, 망할 망 없는 거고,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거는 사람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뱃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못 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못 먹어서 몸이 구부정해갖고 뱃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 하는데 누군데 구걸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구부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몸을 구부정하게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어찌 갈자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앓고 나섰을 때 먹지를 못하니까 정말 몸이 구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뱃속에 뭐 들어간 게 없고 힘이 없고
또 이게 항생제, 이게 그 양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구부정했어요, 진짜. 이 글자를 보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어찌 갈자를 보면. 물론 이 지금 어찌 갈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걸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세가 몸을 구부정하게 한 게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물, 이름, 락. 이 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뭐냐면 낙동강 할 때 이거를 써요. 그 다음에 낙양직가. 낙양직가는 제가 고사성어에서 이미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낙양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그 중국 그 주나라 때 이제 수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 낙양직가라는 말은 낙양은 그 수도 이제 이름이고 그 종이 값이 이제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책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게 소장하고 싶어요, 이 책을. 그런데 이 책이 지금 한 권 돌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이제 여러 사람이 돌려다 보니까 내가 다 읽고 나면 누군가를 또 돌려줘야 돼. 그럴 때 이걸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베끼는 거예요. 종이를 사다가 다 베끼다 보니까 나만 이 책을 소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럼 다른 사람도 또 종이를 사다가 베끼고 이러다 보니까 종이값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종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그 글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문장이 아주 훌륭하다 보니 그거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이제 종이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훌륭한 어떤 글을 낙양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종이를 샀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종이를 사다가 베끼다 보니까 종이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낙양직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고사성어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물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물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각은 말 그대로 여기에 모음과 종성, 여기 음을 그대로 빌린 형성문자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물 이름 락 할 때는 두음법칙을 써서 낙동강 할 땐 그냥 낙으로 읽는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도 주로 많이 써요. 이거는 즐거울 낙자만 쓰는 게 아니라 물 이름 락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소우는 소리 모, 아니면 성씨, 성모자예요. 성씨가 이제 모씨인 분들은 이제 이걸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글자에 이제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상형자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소우가 무슨데 상형자다 이렇게 나와요. 왜 상형자라고 나오냐면 소가 울 때 하고 소가 울잖아요. 소가 울 때 그 기운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형자라고 나오는데, 이 상형자는 자전에 딱 표시가 돼 있어, 상형자라고.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쓰면은 그 한자 그 부수편에 보면 마늘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늘이란 뜻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자전에서 그 소리의 기운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소가 우는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가 우는 소리의 어떤 기운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표 훈음이 소 우는 소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뜻 말고 어두울 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모도 있고 무도 있죠. 지금 음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한자는 하나인데 음과 뜻이, 그러니까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런 걸 우리가 전주문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눈동자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탐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리맥 그럴 때 보리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모자 이거를 써요.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우는 소리 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우가 부수지만 자전에서는 상형. 왜 상형이냐? 소가 울 때 그 기운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본뜬 글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형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씨일 때, 모씨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성씨가 모씨일 때. 그래서 여기에는 소, 우는 소리, 모가 이제 대표 훈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낯선 한자들이 좀 계속 튀어나오죠. 그죠?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그때마다 잘 익히시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죠? 획도 많지 않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